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남극의 얼음 및 보스토크 호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4km 두께의 얼음 아래 최소 1500만 년 동안 고립된 세계. 그곳에서 발견된 미생물은 생명의 정의를 확장시키는 실험실이었고 동시에 문명에 대한 경고장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이어 남극 전체가 우리 문명에 던지는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검증된 밤 에피소드 14번째 남극 빙하 문명과 기후의 경고. 남극 얼음의 대륙. 남극은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입니다. 평균 기온은 영하 49도, 겨울에는 영하 80도까지 내려갑니다. 면적은 1400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의 70배에 달합니다. 지구 빙하의 90%가 이곳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 세계 담수의 70%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남극 빙하가 무너진다면 해수면은 최대 60m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학적 수치가 아니라 문명의 존속을 위협하는 경고입니다. 빙하 속의 기록. 남극 빙하에는 수십만 년 전의 공기가 갇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얼음 코어를 분석해 과거 기후 변화를 추적합니다. 네이처와 사이언스 보고서에 따르면 남극 얼음은 지난 80만 년 동안의 대기 조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현재 기후 위기를 설명하는 열쇠입니다. 과거 빙하기와 간빙기의 교차,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동, 그리고 문명과 기후의 상관관계가 드러납니다. 즉, 남극은 지구의 기후를 기록하는 거대한 도서관입니다. 빙하 붕괴의 경고. IPCC 보고서는 2100년까지 해수면이 최대 1m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 결과 뉴욕, 상하이, 도쿄, 부산 같은 해안 도시 수억 명의 삶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남극 서부 빙하, 웨스트 엔타크틱 빙상은 이미 불안정 상태에 있습니다. 나사 연구에 따르면 빙하 붕괴는 되돌릴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문명은 빙하의 균열과 함께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극의 변화는 단순히 빙하량이 줄어드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빙하 임계점, 즉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빙하는 일정 수준까지는 균형을 유지합니다. 눈이 쌓이고 얼음이 형성되면서 손실된 얼음을 보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균형이 깨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빙하가 바다로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 속도는 인간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을 과학자들은 빙하 역학 붕괴 아이스 시트 인스터빌리티라고 부릅니다. 특히 남극 서부 빙상은 해저 기반 위에 놓여 있습니다. 빙하 아래의 지반이 해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빙하는 아래에서부터 녹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시작되면 빙하는 스스로 붕괴를 가속합니다. 나사 위성 관측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남극 서부 지역의 빙하 손실 속도는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스웨이츠 빙하는 과학자들이 종말의 빙하 둠즈데이 글레이셔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 빙하 하나만 완전히 붕괴해도 전 세계 해수면은 약 60cm 상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스웨이츠 빙하는 거대한 빙하 시스템의 막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빙하가 붕괴되면 주변 빙하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 댐이 무너지면 강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듯 빙하 역시 연쇄 붕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금 남극을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지구기후 시스템의 핵심 안정장치로 보고 있습니다. 남극의 얼음은 태양빛을 우주로 반사하는 거대한 거울 역할을 합니다.
이 현상을 알베도 효과라고 부릅니다. 얼음이 많을수록 지구는 태양 에너지를 덜 흡수하고 기후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얼음이 줄어들면 상황은 정반대로 변합니다. 어두운 바다가 드러나면서 더 많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고 이는 다시 기온 상승을 가속합니다. 과학자들이 이를 기후 피드백 루프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즉 남극의 변화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 기후 시스템을 흔드는 연쇄 반응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극에서는 수십 개국의 연구팀이 협력해 빙하와 기후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국가가 단 하나의 대륙을 함께 연구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남극의 미래가 곧 인류 문명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문명과 남극 1960년대 찰스 헵굿 교수는 지각이동설에서 남극 대륙이 과거 다른 위치에 있었다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지각이동설을 통해 남극이 한때 온화한 기후를 가진 지역이었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고대 지도들입니다. 1513년 피리 레이스 지도, 1531년 오론테우스 피네우스 지도. 이 지도들은 얼음으로 덮이기 전에 남극 해안선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을 아틀란티스 대륙 가설과 연결했습니다. 물론 현대 지질학은 신중합니다. 빙하 아래 지형과 지도 일부가 일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곧 문명의 증거라는 해석은 과학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류가 오래전부터 남극을 지도에 그려넣었다는 흔적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남극은 단순한 얼음의 땅이 아니라 인류사의 미스터리를 품은 공간입니다. 남극과 우주. 남극은 단순한 얼음의 대륙이 아니라 우주 탐사의 모델입니다. 보스토크 호수 연구는 유로파 위성과 엔셀라두스 위성 탐사에 활용됩니다. 극한 환경에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외계 생명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남극은 지구와 우주를 연결하는 실험실입니다. 위기의 문명. 남극은 지구의 기후를 기록하는 거대한 도서관이며 동시에 문명에 대한 경고장입니다. 빙하 속에 갇힌 공기는 과거를 말해주고 무너지는 빙하는 미래를 경고합니다. 고대 지도와의 기묘한 일치는 우리가 아직 다 풀지 못한 인류사의 수수께끼를 남깁니다. 그러나 결론은 명확합니다. 남극은 우리 문명의 생존과 직결된 공간입니다. 그곳을 지키지 못한다면 해안 도시와 문명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곧 이어질 화산 지구 내부의 심장으로 연결됩니다. 지구의 표면을 뒤흔드는 얼음의 균열에서 이제는 내부에서 솟구치는 불의 심장으로 시선이 옮겨집니다. 시선의 흐름은 그렇게 완벽히 이어집니다. 판단은 외주 주지 마세요. 생각은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검증된 밤 14번째 이야기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